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온베이스 똑같은 온베이스로 진행해서 대각 아래로 온베이스와 뒤로 똑바로 온베이스 그리고 대각 위로 온베이스 그리고 1차 가이드서는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해서 대각 위로와 후대각 1차 가이드서는 후대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것들을 진행을 해서 레이어 해칭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이 되고 커트 떨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연출이 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주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베이스 대각 위로 1차는요 후대각으로 진행을 해서 층을 이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층을 내서 이제 잡을지 기준선을 잡을지 이제 해야 되고요. 이런 층에서 대각 아래로와 똑바로 했을 때 사이드 똑같은 커트에서 사이드로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서는 대각 아래로 진행할 때는 이 부분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이 부분만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뒤로 똑바로 했을 때는 약간의 층이 더 발생이 되죠. 오버 비평행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각 위로 진행했을 때는요, 이 층이 급격하게 얘보다 더 강한 오버 비평행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이 기장과 이 기장에서 이 기장하고는 차이는요, 엄청나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는 층과 탑에서 1차 가이드의 층과 2차 가이드의 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느낌이 이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이 층이 요 정도 했을 때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층을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 잘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층을 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잘라 먹기 위해서 어떤 느낌을 만드냐면 약간의 사각의 느낌을 인위적으로 좀 만든다는 거죠. 사각의 느낌. 왜? 뚱뚱한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라서 약간 뚱뚱한 느낌을 인위적으로 사각의 느낌을 만들어서 라운드가 아닌 사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볼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뒤로 대각 위로 한다 그러면은요 이 층이 많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하고 연결하고 여기가 다 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이드가 여기서는 층을 낸다 그러면 이만큼 층을 파먹을 수 있을 확률이 있지만 얘네들은요 더 많이 층을 파먹을 수 있고요. 얘네들은요 나중에 같은 고도로 한다면요 훨씬 더 많은 층이 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층이 많아진과 동시에 이 귀 있는 부분 귀가 파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는 오버 비평행의 척도가 많이 대각 아래보다는 위로 올라갈수록 층을 많이 낼수록 뭐예요? 탑에 있는 기장과 밑에 있는 1차 가이드의 기장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버 비평행을 너무 좀 강하게 넣어서 밑에 머리를 최대한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얘가 떨어졌을 때 1차 가이드선의 볼륨 지점을요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선에 유지하고요. 1차 가이드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층을 낸다고 해서 뒤에 있는 백에 있는 머리와 분명히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생기는 고도와 여기서 생기는 머리의 부포량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 있는 요 머리의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을 내가 요 1차 가이선과 요 2차 가이선에 떨어져 있는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동위선상에 올 수 있게끔 내가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혈관하게 차이가 나죠? 이 머리 기장과 이 머리 기장과 이 머리 기장은 길이는 훨씬 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시고 머리 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귀가 아파이고 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하시면 고객이 원하는 커트를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면 귀에 있는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커트를 진행할 때는 귓바퀴에 있는 머리카락이 존재한다는 생각하에 똑같은 구도로 커트 칙을 내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대각, 온베이스 대각 위로 진행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네들이 겹쳐요, 안 겹쳐요? 얘네들이 겹치죠? 왜 겹쳐요? 밑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요 코너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요 코너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겹치는 거예요. 요 겹치는 요만큼. 요게 코너가 있는 겹치는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나중에 겹치면서 잘렸죠? 그래서 요 겹치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다 보니까 뭐가 돼요? 3회 이상씩 라운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각의 빗질을 요 코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생기질 않아요. 각이 생깁니다. 자,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특허를 지금 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겠죠. 떨어지는 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선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때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생기는 요 선에서 생기는 요 각, 요 선에서 생기는 요 각 있죠? 요 각. 얘네들은 최소한 5mm의 단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횟수가 2배 정도 늘어나면요 3mm의 단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선이 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1mm의 단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이 5mm라면 요 코너에 생기는 요 각이 사각이 필요하죠. 얘네들이 나중에 뻗칠까요? 나중에 뻗친다는 얘기예요. 요 각이 나중에 뻗친다는 뜻이에요. 요 각이. 근데 라운드로 다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미리수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가 뻗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뭐예요? 5mm, 1cm, 1cm의 단차, 4가지 방향성, 8가지 방향성, 16가지 방향성, 32가지 방향성, 64가지 방향성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빗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차가 나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빗질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미리수가 각이 생기는 이 미리가 점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3번의 빗질을 했으면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요 각에 의해서요 요 각이 나중에 머리가 지저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이 이 코너까지 다 더 섬세하게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슨 작업을 해요? 크로스 체크라는 걸 해요. 이런 각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머리 다시하면 커트에 연구하는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요런 각까지도 컨트롤을 하자. 빗질하는 사각에서 라운드를 만들어서 요런 각까지 컨트롤을 해서 1mm 단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머리가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분이 머리가 뻗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지금 또 문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훨씬 더 이상적인 이제 커트의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각 위로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 다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대각 위로는 여기서는 이제 그리듀에이션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듀에이션 발생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하이 레이어, 세임 레이어, 다시 뭐예요? 그리듀에이션 발생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하이 레이어, 그리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그리듀에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쵸? 두상이 태어난 부분이 여기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은 하이 레이어는 존재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듀에이션은 항상 넓어질 거예요. 항상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시면 우리가 항상 힘들어져요. 자, 큰 두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차가 쉽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큰 두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큰 두상이 아닌 작은 두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겠죠. 그쵸? 작은 두상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존재하고 여기서도 또 이런 형상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HSG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틀에서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사각이잖아요. 사각인데 만약에 거꾸로 오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 뭐예요? H가 나오겠죠. 맞죠? 그쵸?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똑같이 G가 나오겠죠. 그쵸? G인데 요 부분에서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겠죠. 그쵸?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도 똑같은 G인데 얘는 뭐 하이 G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똑같이 하이 G가 될 수도 있고 미디움 G가 될 수도 있고 요 두상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요 두상의 요 비평행, 언더 비평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각도는 근데 진짜 재봐야지만 하는 거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요거는 어떤 그래듀에이션이다 얘기는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각을 따져 두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 정해놓고서 이겁니다 라고 말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사각이라는 각이 존재한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 또한 뭐예요? 평행이라는 얘기를 할 때, 또한 뭐예요? 직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더 비평이냐 오버 비평이냐에 따라서는 그 비평행의 각도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두상은 분명히 둥글다.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 각은 오버 비평이나 언더 비평은 각은 내가 어디까지 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아무도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도 하이 레이어다, 세임 레이어다, 그레듀에이션이다는 거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두상은 항상 둥글고 빗질은 항상 사각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더 비평행도 사각, 오버 비평행도 사각, 뒤로 똑바로도 분명히 사각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맞춰서 그걸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사각. 3회 이상이 뭐야? 라운드. 버티컬 엘리베이션. 버티컬 엘리베이션에서 통해서 이제 상하 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하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층을 내고 똑같이 나중에는 이제 요 말발굽 존에 있는 코너에 있는 여기도 코너 정리, 여기도 코너 정리, 여기도 나중에 코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코너 정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되는 거죠? 겹쳐서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코너 정리가 되는 거야. 계속 겹쳐서 올라가니까 맨 나중에는 뭐예요? 말발굽 존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코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말발굽 존은. 그래서 라운드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겹치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겹쳐서 하지 않으면은요, 코너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사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커트를 진행할 때요. 언더존
똑같은 방법입니다. 후대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후대각인데, 자, 일자로 갈 것이냐, 라운드로 후대각 갈 것이냐, 그죠? 사각은 뭐예요? 사각은 다리 고정이죠? 라운드는 뭐예요? 다리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 했을 때 라운드가 확실히 진행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1차, 2차 가이드라인 형성해서 만들어냅니다.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형성해서 만들어내서 해주고요. 뭐 원도존, 오버존 2등분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뭐 오버존에서는요, 말발굽존에 존을 나눠서 진행하셔도 무관하고요. 자, 두 번째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래서 뭐예요? 상하 라운드, 그렇죠? 버티컬 엘리베이션 진행합니다. 뭘로요? 홈베이스 진행합니다. 뭘로 했어요? 홈포인트, 다중포인트 해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선이 층이 많은 이런 층이 났겠죠. 그쵸? 이런 상태에서 아까 사이드 낼 때 층의 척도가 심각하게 달라지겠죠. 요 크기와 요 크기는 점점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머리가 점점점 짧아지는 정도가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거 비평형을 해서 진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요 부분 2에서 3cm 남김에서 떨어지는 선이 무게감이 항상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무게감이 볼륨선이 항상 존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시고,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분평이 강해진다. 자, 층이 많아질수록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는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똑같이 아까하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똑같이 똑같이 3회 이상 진행하면요, 상하 라운드, 좌우 라운드 항상 똑같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단지 뭐예요? 층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층의 정도가 대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층이 나오고, 이 정도 층이 나오고, 세 번째 할 때는 층의 정도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여기는 뭐예요? 이 정도에 따라서 층의 정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첫 번째 말발굽존 코너 정리, 그리고 프론트 사이드
사각 원 포인트 정리. 세 번째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위험지역 실감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셔서 마지막까지 다 진행하셔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또 똑같이 이제 지금보다 아까보다 훨씬 더 층이 많은 그런 커트 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바로 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그 원섹션으로 이제 커트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빗질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필드 처리가 아예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몸은 고정, 다리는 이동.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수대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대각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대각 아래로 수준 정도 돼서 손가락이 비평형으로 올라가요. 자,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후대각이에요. 자, 떨어지는 선을 한번 볼까요? 후대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죠? 라운드가 나오죠? 똑같이. 라운드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자, 지금 제가 원 섹션 했죠? 그쵸?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얘는 대각 위로죠? 층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층이 아주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려해 두시고요. 층을 낼 때 조금 층을 내는데 그 동작이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1차 가이드라인 이제 선정을 했고요. 2차 가이드라인 이제 층을 낼 때 이제 제가 한번 층을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홈베이스. 자, 지금 아까는 어떤 빗질이었어요? 언더 빗질 했죠? 언더 빗질. 지금은 오버 빗질 할 거예요. 언더 빗질이 아닌 오버 빗질. 오버 빗질, 홈베이스. 처음부터 말하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오버 빗질. 이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항상 머리카락은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끝까지 잡아 있는다. 끝까지 잡고 있는다. 그죠? 이 상태에서 크레스트까지 뒤로 똑바로까지 커트가 진행이 되면 이 각도에서 그때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상태에 잡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각도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대로 각도 유지시켜주세요. 각도 유지시켜주고 뒤로 거꾸로 잡아서 이 각도. 이 각도 한 상태에서 밑에 머리 빗질 그 각도에서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좀 복잡하죠?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 저 처음부터 위가 밑에가 다 연결이 돼요. 한 번에.
그래서 중간에 오버 비평에서 언더 비평을 할 때 중간에 손가락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 항상 눈에 얘기하지만 미용은요, 이 왼손은 무조건 고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파마도 고정해야 되고요, 커터도 고정해야 되고요, 나중에 업스타일 할 때도 무조건 얘손을 고정해야 돼요. 파마를 할 때도 고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론 파마 할 때 왜 고정해야 하네요? 고정하죠. 텐션 준 상태 왜 고정하죠?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화상 있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우리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왼손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왼손이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빗질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탑에 있는 정중선에 있는 기준선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온베이스 다시 커트 진행하십니다. 말발굽전까지 코너 정리 지금 진행하고요. 대각 위로 진행해서 말발굽전에 코너 정리 하시고요. 했으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바꿔요. 바꿔. 각도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각도는 안 무너진다. 상태에서 다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포지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선을 지켜서 연출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또 층이 많이 나면서 라운드가 확 나오죠? 자, 똑같이 사이드 항상 이게 젖은 상태, 커트는 항상요 젖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마른 상태에서 커트를 하시면 뭐예요? 커트선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교한 커트선을 원하게 보고 싶으시면요 항상 마른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젖은 상태에서. 자, 베이스가 여기죠? 베이스가 여기 있으면 내 몸이 이 상태에서 베이스 꼭 내 몸이 이 상태에서 와서 꼭 보시고 내 몸이 여기에 정중선에 있는 몸이 있다는 거를 꼭 보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빗질은 똑같이 하시고 나서 정중선 말발굽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크레스트 기준점을 해서 크레스트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점을 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라요? 사각으로 잘라요. 아셨죠? 밑에 머리 남긴다. 그래, 귀가 파먹지 않는다. 다시 그래서 사이드 어떻게 돼요? 밑에 머리 빠지는 거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는 거 남대로 주세요. 왜 귀가 파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언더 비평이 필요해야 하네요. 굳이 언더 비평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오버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머리 빠지게끔, 밑에 머리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자, 똑같이
발생이 돼요. 이런 층이 굉장히 심각한 층이 발생이 됐죠. 자, 반대쪽. 상태에서 그대로 크레스트 지점에서 제가 손을 전달을 시켜줘서 홈베이스 열고 다시 내려와서 라운드 상태에서 병행 빗질은 항상 이 상태에서 넣어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등으로 빗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베이스 잡아주시고요. 백사이드 똑같이 빗질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버 비평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거 안 파이기 위해서 밑에서는 살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언더 비평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기준선 찾아요. 기준선 찾아서 커팅 그리고 나서 밑에 머리 기준선 찾아서 커팅 홈베이스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내서 층이 이제 어디까지 층이 있는지 코마우스로 해볼게요. 항상 컷하고 코마웃, 컷하고 코마웃. 요 습관 좀 들이세요. 컷하고 코마웃, 컷하고 코마웃. 이 코마웃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컷 설이 보여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층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층이 맞게 됐죠? 그쵸? 층이 지금 엄청나게 층이 발생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러프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존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층이 발생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똑같은 방법대로
가래로 진행돼서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진행합니다. 일차 가이드선을 벌써 후대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강한 후대각이 나왔겠죠? 그쵸? 처음부터 1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후대각을 잡을 때도요. 후대각을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상하에서 굴려주는 거, 상하에서 굴려주는 거, 좌우에, 상하에서 굴려주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굴려주는 거. 자, 지금 각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뒷머리에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모든 곡선은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곡선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가르마 타서 가르마 타서 똑같아요. 똑같은 거 무한 반복. 같은 거 무한 반복. 그럼 기준선은 살아있으면서 어때요? 앞에 있는 코너의 삼각형은 커트가 된다. 요즘에 제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커트를 손님들한테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손님들이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앞머리 선이 너무 가볍거든요. 앞머리 선이 너무 가벼워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대각 위로 커트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했고요. 대각 위로 온베이스 커트를 해서 1차 가이드선 후대각으로 해서 지금 커트를 진행했고 이제 드라이까지 다 해놓은 이제 머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후대각까지 커트를 진행을 다 한 상태에서 커트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머리가 뻗치는 머리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좀 더 강하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좀 더 강하죠. 그리고 이런 후대각 커트의 느낌은 밑에 1차 가이드선의 사각의 느낌이 최대한 적게 나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얼굴을 감싸는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꽤 나와야지 얘가 가장 이상적인 커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 약간 전에 커트를 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길이가 보면 어때요? 이쪽이 좀 더 길고요. 이쪽이 좀 더 짧아요. 이게 짧은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더 짧죠.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자를 때 드라이 다 한 상태에서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핀셋을 꽂고서 수정을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각 아래로 한 다음에 엘리베이션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거는요 후대각만 가능해요. 후대각 커트만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은.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요? 대각 파팅 엘리베이션이에요. 대각 파팅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제일 낮은 각도에서 올라가면서 코너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코너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잘 연출되죠? 그죠? 훨씬 더 아까보다 좀 부드럽게 연출이 돼요. 여기도 똑같이 혹시 모르니까 크로스 체크. 여기는 아까보다 이제 길이를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예쁜 선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점이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라운드인데 여기 부분이 약간 사각이지요. 맞죠? 이렇게 좀 사각이죠? 이런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서 컨트롤 진행하시면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컨트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사각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운드인데 여기 부분, 크레스트 밑에 부분은 지금 다 사각이에요. 응?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어때요? 자를 때는 대각 파팅 해서 우리 컨케이브 자르는 거 있죠? 컨케이브. 그 컨케이브 자르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크로스 체크. 대각 파팅 크로스 체크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옆에를 이동하면서 진행돼요. 자, 이런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예쁜 커트선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대각 파팅을 해서 크로스 체크. 자, 이 선 보세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쵸? 요선과 위쪽 부분과 위쪽 부분과 위쪽 부분의 각이 확실히 사각이 줄어들었죠? 똑같은 방법대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목선에 보면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 온베이스 잘랐잖아요. 이 양쪽에 있는 머리가 넓으면서 여기가 생기는 머리에 사각이 있죠. 네이프 목선에 있는 사각의 느낌이 온베이스로 들어가면서 수평으로 들어가지만 양쪽 사이드가 무거운 부분이 돌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컨트롤하는 방법은 대각 파팅을 해서 엘리베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말하면 윤곽 파팅, 대각 파팅이 아니고 윤곽 파팅은 대각 파팅에 대한 윤곽 파팅을 이용해서 층을 조금씩 더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그런 부분의 사각의 느낌을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롤 좀 해주는 거예요. 윤곽 파팅으로.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 파먹으면 돼, 안 돼요? 파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하게 기가 파먹지 않으면서 백사이드에 있는 디스커넥션을 연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케이? 백사이드 여기 디스커넥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런 방법이. 층이 많다 보니까 낮은 각도에서도 한번 하시고요. 조금 내가 몸을 일으켜서 높은 각도에서도 윤곽 파팅으로 진행하셔서 사이드에 있는 부분까지 진행하셔서 백사이드에 있는 부분의 가벼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까보다 현저하게 사각의 느낌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요? 그죠? 없어졌죠? 자,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진행하셔서 저는 이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런 거 잡을 때는 반대쪽에서 항상 저는 층을 낼 때는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편하게 커트 라인을 좀 잡아낼 수 있어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가볍게 연출하는 거는 오히려 더 방법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연출하는 거. 자, 이렇게 항상 코너에 원 포인트, 여기 있는 원 포인트. 지금 이런 제 원포인트, 사이드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개발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수술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원포인트를 구사를 하다 보니까 굳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수술 많이 안 쳐도 얼마든지 가볍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수술 안 치고 나서 안 쳐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벼운 커트선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옆에 사이드 지금 이런 부분, 그렇죠? 얘들하고는요 사이드 자체가 머리카락이 다르기 때문에요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머리가 짧아도 탄성이 있어서 센 머리가 있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성이 강하고요. 얘네들 자체는 머리가 길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부터 머리가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놔도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이 나름대로 또 예쁘다는 거죠. 선은 다 맞아요. 선은 맞지만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제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제 후대각을 조금 이제 더 쳤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볍죠? 가볍게 연출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층은 자 2차 가이드라인 층이 생기면서 강한 후대각이 좀 연출되어 있어요. 강한 후대각과 2차 라인의 뒤에 백선에서 생기는 이런 층이 생기고요. 혹시 모를 이제 말발굽존에 대한 문제점 있으면 또 컨트롤 해줘야죠. 그렇죠? 말발굽존 자르니까 조금 더 부드럽네요. 그렇죠? 금방 또 부드러워졌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느낌이 확 다르죠? 항상 모발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머리가 난 부분에 대한 개념들, 겹치는 부분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해주시면 인지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너무 그래도 무겁다 싶으면 포인트. 항상 커트하는 거의 라인대로 내가 빗질을 한 상태에서 포인트를 해라. 포인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떡한다? 선이 깔끔하고 부드럽다. 브런트하고 포인트를 한 것과의 차이점은 브런트 커트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머리가 둔탁할 수 있지만 일주일 뒤부터 머리가 깔끔해져요. 근데 한 3주 정도 지나면은요 이렇게 포인트 한 것처럼 머리가 자라요. 머리카락은 똑같이 한 번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들쑥날쑥 자라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머리가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대로 이제 커트를 진행해서 모양을 내도록 보니까 훨씬 느낌이 가볍죠. 그렇죠? 층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예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머리는요 젊은 사람들도 싫어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머리를 드라이브 해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요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뻗쳐요. 얘네들이 지금 다 뻗치는 증상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게 아니고요. 뻗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너무 가볍다니까 뻗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지금 밑에 자체가 뭐를 잘랐어요? 굉장히 심각한 오버비평형을 잘라놨죠. 오버비평을 잘라놨기 때문에 얘가 사각이죠. 사각이다 보니까 더 뻗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귀가 심각하게 파여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하다 보니까 사이드는 어디에요? 사각의 커트가 진행이 되고 백은 어떻게 해요? 라운드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백은 라운드로 해서 안으로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나중에 또 뻗쳐요. 왜요? 어깨선의 형태 때문에. 어깨 디자인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뻗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모양대로 이 디자인을 잡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각 위로 커트 디자인이 끝납니다. 자, 네, 머리 섹셔널 커트 이제 6주차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이제 세 가지 작품을 냈습니다.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그리고 1차 가이드선, 전대각, 수평, 후대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층의 정도가 달라지는, 어떻게 층이 달라지는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대각이에요. 전대각이고, 앞에 머리가 상당히 길죠? 앞에 머리가 상당히 길고, 후대각은 지금 가늠하는 다 똑같이, 지금 세 작품 다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각 같은 경우는 앞에 머리가 길게 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맨 끝에 쪽도 같은 경우는 후대각이기 때문에 앞에 길이가 이제 짧게 됐고, 지금 이 앞에 지금 중간에 있는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의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수평의 커트를 진행해서 이제 형태를 잡아놨고요. 자, 옆에 전대각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느낌을 이제 확인하게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사이드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대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앞에 선이 전대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쏟아지는 느낌이고요. 수평은 지금 이렇게 수평이고요. 후대각은 지금 이렇게 후대각의 느낌의 이제인데 사각이 아닌 다 라운드로 굴렸어요. 여기도 다 라운드로 굴렸고요. 다 라운드로 굴렸고요. 전대각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라운드로 해서 전대각 느낌을 뽑아내면 됐어요. 근데 수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평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평평한 느낌이고 여기서는 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간 느낌이고요. 자, 여기 자체 후대각 같은 경우는 각이 세기 해서 라운드로 살짝 굴려졌죠. 몸이 이동됐죠? 몸이 이동해서 몸이 이동되고 다리도 이동되고요. 똑같이 여기서는 뭐예요? 다리도 이동되고 몸이 이동되고요. 여기는 다리만 이동을 했어요. 몸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대각의 느낌에서 층을 냈고요. 그리고 층의 정도도 한번 보세요. 레이어의 층의 상태에서 대각아래 했을 때는 층의 정도가 아주 작죠. 그리고 뒤로 똑바로의 층, 그리고 대각 위로 층. 그래서 위에 있는 탑에 있는 기장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자, 이 기장에 비해서 이 기장은요 훨씬 더 머리가 길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층을 냈는데 똑같이 백에서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는 백에서의 느낌은요 층의 정도가 백에서의 느낌은 층의 정도가 이제 아주 이제 확연하게 이제 표시가 확 날 거예요. 그죠? 층이 확 나죠? 그래서 대각 아래로의 층, 뒤로 똑바로의 층, 대각 위로의 층에서 층이 상당히 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그린존이, 얘네들은 그린존이 별로 없고, 얘네들 러프존이 많고, 그린존하고 러프존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린존은 아주 많고, 러프존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런 커트의 디자인은 어떤 사람한테 좋다고요?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커트, 이런 층은요, 30대 초반에서 40대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머리층은요 40대 이상이 된 사람한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커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가 똑같이 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 머리를 감았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느냐,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머리는 안으로 들어가요. 이 커트는 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형태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이 머리는요, 이 정도 기장에서 이 머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얘네는 다 뻗칠 거예요. 뭐 때문에? 어깨선에 의해서 다 뻗친다는 거죠. 얘는 똑같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뻗칠 거예요. 왜냐면 층이 급격하게 많이 냈기 때문에 어깨선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라운드 커트를 진행했지만 신체 구조상 어깨선이 만나기 때문에 어깨선은 두상에서 보다도 훨씬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어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깨선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드라이에 놓으면 이런 머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쁜 게 어떤 머리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벼움과 무거움은 후대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을 연출을 했고요. 어떤 게 더 젊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고요. 4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오히려 왜 나이 들어 보이냐면요 삼각김밥이 돼버리거든요. 삼각김밥이 돼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층을 많이 내면 뭐예요? 위에 머리가 탑의 볼륨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요. 탑의 볼륨이 산다는 그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V라인, 젊은 사람들은 V라인이 많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럭적한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상황에 맞게서 층을 내는 정도가 다 다른 거죠. 똑같이 세 작품이 다 뭐예요? 다 온베이스예요. 세 작품 다 온베이스고 온베이스에 층을 어느 정도까지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각이냐 수평이냐 후대각에 따라서 작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고객님한테 내가 어떤 커트 디자인을 뽑아낼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아주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백 부분은 뭐예요? 백에서 항상 라운드를 굴려주는 커트를 항상 해주시라는 거. 라운드 굴려주는 커트 진행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뒤에가 이제 상당히 이제 무거움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콘케이브를 이용해서 또 사이드에 있는 양쪽 백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머리가 온베이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의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할 때 어때요? 컨벡스 라인에 데크 파팅에서 컨벡스 라인에서 윤곽 파팅 스프라인을 기본으로 이용해서 곡선을 이용한 윤곽 파팅을 이용해서 곡선 파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양쪽에 있는 머리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표시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사각의 느낌이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런 짧은 머리 할 때는 그런 사각의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층을 워낙 많이 넣다 보니까 현상이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사이드를 자를 때도 똑같이 대각 아래로 잘랐을 때는 2차 가이드선 네이프 사이드 부분에 있는 위 귀와 귀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과 귓선에 있는 머리카락과 네이프에 있는 머리카락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크레스트 윗부분은 똑같이 가지만 크레스트 아랫부분은 뭐예요? 사이드와 백 부분은요 디스커넥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각 아래로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어때요? 뒤로 똑바로나 대각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층이 정도가 굉장히 뒤에 백에 있는 층의 정도와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크레스트 윗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크레스트 아랫부분에서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디스커넥션이 항상 사이드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넥션이 층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사이드 부분만 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고 사이드 백에서는 라운드를 굴렸지만 오히려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오버비 평형으로 가야 되겠죠. 언더비 평형으로 가지. 그러니까 백에서는 크레스트 밑에는 뭐예요? 언더비 평형으로 갔지만 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는 오히려 거꾸로 오버비 평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네이프에 있는 기장과 옆에 사이드에 있는 길이와 같이 동일선상에 돼 있으면서 귀가 파이는 거를 현저하게 무조건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런 단발머리를 자르다 보면 귀가 파이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커트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단발머리에 아주 예쁘고 가볍게 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커트들을 상당히 좀 많이 연출을 해서 디자인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네. 네. 머리 다이셔널 커트 6주차 해서 오늘 온베이스 커트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단발 커트예요. 단발 커트이면서 온베이스 개념으로 하고 1차 가이드선이 전대각, 후대각, 수평의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진행했고요. 똑같은 온베이스예요. 똑같은 온베이스에 그래서 층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느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요.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진행했고요. 대각 아래로는요 전대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뒤로 똑바로는 수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각 위로는요, 후대각을 진행했어요. 요 세 가지는 다 뭐라고요? 1차 가이드라인 진행했고요. 요 세 가지, 요거는 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또 수평이라고 했어요. 2차 가이드라인. 요 세 가지는 2차 가이드라인, 얘네들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가 지금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직접 분석을 해서 이제 했는데, 자, 9가지의 디자인 중에 9가지의 디자인을 보고 주면서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다시. 모두 다 이제 다중 포인트를 이용했고요. 원 포인트 이용했고요. 그렇죠?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를 이용했고요. 자, 정중선을 기준으로 리버즈 방향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층이 이렇게 층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태각 아래로 커트를 진행했을 경우. 자,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진행한 상태에서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층이 어떤 층이 났어요? 이런 층이 발생했겠죠. 약하네.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이런 층이 발생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진행했어요. 이렇게 진행해서 층을 보니까 어때요? 또 조금 더 강한 층이 발생했습니다. 자, 온베이스 진행해서 자, 했으니까 뭐예요? 수평 나왔어요. 그쵸? 수평 나왔죠? 조금 더 높은 수평 나왔어요. 조금 더 높은 수평 나왔어요. 뭐죠?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이렇게 층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나왔어요. 자, 똑같이 뭐예요? 온베이스 포워드 방향.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포워드 방향으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요 가발 가지고 똑같이.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낮은 각도가 나오겠죠? 조금 높은 각도가 나오겠죠? 아주 강한 높은 각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서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뒤로 똑바로 대각 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커트 디자인이 나왔어요. 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층이 이제 정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 사이드 부분에 똑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사이드 부분에서. 백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없었죠. 그쵸? 뭐죠? 백에서는 상하 라운드 진행했죠. 뭘로 했어요? 버티컬 엘리베이션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배불뚝이 커트를 진행했어요. 배불뚝이 커트. 홀쭉이 커트가 아닌 배불뚝이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커트 디자인을 뽑아냈고, 그냥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선은 사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대각 아래로 해도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뭐예요? 떨어지는 선이 라운드로 진행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층의 정도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연출할 수 있고요. 오늘 커트한 건 이 세 개 중에서 뭐예요? 대각에는 후대각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수평을 잡았고요. 세 번째는 후대각을 잡았어요. 층의 정도가 강할수록요. 전대각보다는 후대각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이드로 커트를 진행할 때 이 사이드 부분에서 대각 아래로 진행했을 때보다 뒤로 똑바로 진행한 상태에서 층을 내는 것과 대각 위로 층을 내는 것과는 층이 정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갭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버 비평행이 강해진다. 아주 강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사이드. 자, 백에서는 언더 비평행이 강했어요. 백에서는 언더 비평행이 강했는데 사이드에서는 오버 비평행이 강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귓바퀴에서 생기는 문제점인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고도와 여기의 머리의 분포량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모발의 분포량이 많고요. 얘네들은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얘네들은 짧으니까 생머리로 뻗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얘는 머리가 길죠. 얘보다는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얘는 그래서 뻗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얘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드라이를 다 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귀가 파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연출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생각을 하시고요. 자,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1차 가이드라인은 고객이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뽑아낼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여기 이런 부분은요. 얘네들은 10대에서 20대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커트 기법이고요. 여기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커트 기법이고요. 얘네들은 40대 이상이 많이 활용하는 커트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층의 정도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뭐예요? 탑의 볼륨이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밑에는 가벼워지고요. 위에는 볼륨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상 공면에 사각에서 두상 공면에 라운드를 커트로 진행한다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얘네들은 사각이 더 많죠? 그쵸? 층이 많이 없으니까 사각의 느낌, 위에 머리가 다 사각이잖아요. 위에 머리 사각이가 다 죽었잖아요. 그쵸? 밑에 머리는 라운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층을 많이 낸 건 다 뭐예요? 전체적으로 위에 머리까지 다 라운드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에 머리까지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다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볼륨감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밑에 머리는 현저하게 라운드에서 뭐 볼륨이 다 죽고요. 볼륨이 죽고요. 위에 머리는 층을 냈지만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겹겹이 쌓이면서 머리가 짧아지면서 볼륨감이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게 지점은 내가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게 지점이 이 선에 와 있을 것이냐, 이 선에 와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 선에 와 있을 것이냐. 무게 지점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뭐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요걸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10대, 여기가 10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이상. 30대, 이거 30대 잘 안 해요. 여기까지 30대 하면 난리잖아요.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30대는 거의 이 상태에서 거의 멈춰요. 30대 정도. 그리고 20대이면서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10대에서 이 정도까지 층내면 또 싫어해요. 10대에서 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 있었어요? 지금은 대각 아래로 층을 냈죠. 대각 아래로 층을 냈어요. 그냥 원넥스예요. 그냥 원넥스에 뭐예요? 말발굽존. 말발굽존에 코너 정리만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런 거 누가 많이 해요?
10대 똑같이 뭐예요? 온베이스 진행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예측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여기에서 이 대각아래로를 오버존하고 미드존만 대각아래로하고 언더존 안 하면 어떨 거야? 그쵸? 대각아래로를 언더존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오버존하고 미드존만 하는 거야. 아니다. 아예 오버존만 하는 거야. 오버존만. 대각아래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오버존만 하면 뭐야? 말바꿈 존. 그쵸? 미드존까지 코너존이 버티컬에서 엘리베이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대각아래로예요. 대각아래로인데 오버존만 대각 위로 해요. 오버존만. 밑에는 아예 안 해요. 손은 안 댈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똑바로까지만 해요. 언더존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럼 밑에 머리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뻗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라운드를 집어넣어라? 아니다. 언더존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 라운드가 떨어지고요. 라운드로 떨어지고 급격하게 사각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이 밑에 거 언더 필요 없이 뒤로 똑바로만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언더는 뭐예요? 언더는 층이라는 상태에서 겹쳐서 이렇게 해서 살짝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는 무거운 느낌이 나오는 거죠. 언더존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층이 없으니까 언더존은 굉장히 오행스로 그냥 살려있고요. 오버존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상당히 세지겠죠. 그래서 코너 정리를 하면 또 이제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나 개별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버존, 미드존, 언더존에 따라서도 또 개별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뭐예요? 파팅을 나누는 섹션 파팅 자체를 온베이스에서도 모발에 잡는 양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다. 그거에 따라 또 디자인이 달라진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따져도 벌써 지금 요 디자인 하나만 따져도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전대가 후대각만 따져도요, 36가지가 나오고요. 오버존, 미드존, 언더존만 따져도 몇 가지가 나요? 거기다 3을 또 곱해보세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100가지가 나와요. 디자인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쵸? 산술적으로 딱 봤을 때. 맞죠?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100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작품마다 생각하는 거고 떨어지는 느낌은 완전 다른 느낌의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고요. 그거에만큼 여러분 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